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진실만을 전해드리는 빵식이TV.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이 많은 힘이 됩니다. 또한 멤버십 정기 가입과 영상 아래에 환호 버튼을 누르셔서 저를 도와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은 영상 아래에 가입 버튼을 누르셔서 진행하시되, 모르시면 가까운 핸드폰 매장을 가시면 바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항상 진실된 방송을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소원가라며. 그러면 최소원이가 사용을 해야 되고, 최소원이 돈도 납부해야 되고, 최소원이 정지된 거를 해지해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단순한 언론사의 조작 보도 차원이 아니었으며, 조작의 주범은 바로 검찰이었다라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부당한 탄핵으로 지금 현재 옥살이를 억울하게 하고 계시는데, 탄핵 정국 당시 조작 날조된 수사 과정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고, 또 현재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로 우종찬 기자와 변희재 대표의 그간 4년간의 노력 끝에 나온 이 두 권의 책과 현재 정황들을 바탕으로 탄핵의 진실을 알려서 내각제 개헌 반대는 물론 무너져가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전 국민이 아실 수 있게 영상 아래에 공유 버튼을 누르셔서 가까운 지인분들께 꼭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고 다시금 맑고 깨끗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애국하시는 겁니다. 자, 이번 방송은 태블릿 PC의 진실 시간입니다. 자,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태블릿 조작에 대해서 이 진실이 세상에 밝혀진다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만약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 방송 찾아보시면 1편부터 쭉 있기 때문에 시간 나실 때마다 한 번씩 시청을 해주신다면 그 또한 애국하시는 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변희재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에 2020년 3월 24일 국회에서 태블릿의 실사용자는 김한수 당시 청와대 뉴미디어 국장이라는 내용의 그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검찰이 은폐한 2012년 수수께끼를 드디어 풀었던 거죠. 2012년 이용 정지된 태블릿에 밀린 요금을 김한수가 납부하고 이용 정지가 풀리자마자 직접 사용한 주인공은 최소원이 아닌 김한수였다라는 겁니다. 이는 2016년 10월 24일 JTBC가 정체불명의 태블릿을 들고 나와서 비선 실세라고 하며 최소원이 국정농단을 위해서 사용한 태블릿이라고 전 국민을 속인 지 4년 만에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저 역시 그때 깜짝같이 속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판장에 김한수가 나오지 못하고 있고 재판부가 도망을 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애초에 태블릿은 개통자가 김한수이므로 김한수의 것으로 추정하는 게 상식이었는데, JTBC의 김한수 관련 보도 논조와 마찬가지로 검찰과 특검까지도 태블릿을 수사하면서 철저하게 김한수를 배제했었던 겁니다. JTBC는 2016년 10월 26일 자신들이 입수하여 보도한 최순실 태블릿 PC의 개통자가 현직 청와대 뉴미디어 국장 김한수라고 보도를 했었습니다. 최소원의 태블릿에 현직 청와대 행정관까지 연루되어 있으니 최소원은 비선 실세가 틀림없다라는 그런 논조였습니다. 자, 이러한 논조는 혹시 태블릿은 김한수가 사용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당연한 의혹을 조기에 차단하는 그런 효과를 낳았고요. JTBC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 검찰이 김한수를 실사용자에서 배제한 근거는 태블릿 요금의 법인카드 자동이체라는 알리바이였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JTBC가 국정농단 태블릿으로 얼마나 많은 인기를 누렸습니까? 손석희부터 해가지고 아주 나쁜 인간들이죠. 그거 말고는 JTBC에서 할 게 없다 보니까 시청률이 0%입니다. 곧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네 회사 거 중앙일보, JTBC 망하게 생겼으니까 회사를 살릴 궁리는 안 하고 나라를 통째로 들어먹으려고 홍석현이가 지금 내각제 개헌을 밀어붙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김한수는 2013년 청와대에 합류하기 이전까지 대형마트에 문구류를 납품하는
주식회사 마레이 컴퍼니의 대표이사를 지냈고요. 청와대로 들어가면서 대표이사를 직원인 김성태에게 넘겼다고 합니다. 김성태 잘 기억하십시오. 자, 검찰과 특검은 마레이 컴퍼니가 법인카드로 태블릿 PC 요금을 자동이체 납부했기 때문에 단순히 개통자일 뿐 김한수는 요금 납부 내용을 모르고 지냈고 태블릿 PC는 죽은 이춘상 보좌관을 통해 최소원에게 전달됐다라는 그런 알리바이를 지어냈었습니다. 이춘상도요, 의문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진실을 밝힐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마디로 김한수는 개통만 했을 뿐 실사용자는 아니다라는 그런 논리인데, 당시 변희재 대표는 이러한 알리바이에 의문을 제기했다라는 죄로 언론인 최초로 사전 구속이 돼가지고 1년간 구속 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태블릿 조작을 퍼뜨려 JTBC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변희재 대표와 미디어워치 기자들을 기소할 태블릿 재판에서 거꾸로 검찰과 특검, 김한수의 거짓말은 덜미를 잡히고 맙니다. 자, 여기서 잠시 명예훼손으로 조작 날조 이런 걸로 최초로 언론인을 구속을 시키더만 변희재 대표는 수갑을 채우고 김경수는 수갑도 안 차고 서류 하나 딸랑 들고 무슨 법정에 출근하는 사람 마냥 그런 연출까지 한 것이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인 검사와 판사들입니다. 검찰 측 서류를 보니까 김한수를 실사용자에서 배제한 법인카드 자동이체 알리바이의 근거가 단지 김한수의 진술과 SK텔레콤 이 신규 계약서 뿐이었다는 겁니다. 이에 변희재 대표는 태블릿 재판 항소심에서 계약서에 기재된 법인카드의 운용사인 하나카드의 사실 조회를 신청하고 하나카드의 답변은 예상대로 김한수의 마레이 컴퍼니의 법인카드로는 단 1원도 태블릿 요금에 납부된 적이 없다라는 것을 변희재 대표가 확인을 합니다. 추가적인 사실 조회를 통해서 태블릿 요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김한수의 개인 신용카드로 납부된 사실을 밝혀냈고요. 태블릿 조작 사건은 단순한 언론사의 조작 보도 차원이 아니었으며 조작의 주범은 바로 검찰이었다라는 겁니다. 태블릿은 2012년 6월 22일에 개통한 뒤에 단 한 번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같은 해 9월부터 아예 이용 정지가 돼버립니다. 연체가 3개월이 돼서 이용 정지가 된 후에도 태블릿은 이용 정지 상태로 3개월을 더 방치가 되고요. 그러다가 2012년 11월 27일 오후 1시경 느닷없이 태블릿의 이용 정지가 해제가 되고 이용 정지를 직접 해제한 사람은 다름 아닌 김한수였습니다. 최소원 거라며. 그러면 최소원이가 사용을 해야 되고 최소원이 돈도 납부해야 되고 최소원이 정지된 거를 해제해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자, 김한수는 이날 태블릿에 전원을 켜고 이용 정지된 것을 확인한 다음 ARS를 통해서, 그러니까 전화기로 밀린 요금 37만 5,460원을 김한수의 개인 신용카드로 일시불로 납부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화기로 핸드폰 요금을 납부하려면 가입자 본인이 아니면 안 됩니다. 마누라가 해도 안 돼요. 며느리도 몰라. 각종 정보도 눌러야 되고 승인 번호도 눌러야 되고 등등등 아시죠? 자, 그런데 태블릿을 구입하자마자 고 이충상 보좌관에게 넘겨줘서 자신은 번호도 모른다던 김한수와 검찰 그리고 특검의 주장은 이 한방으로 명백하게 거짓말임이 들통이 났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거짓말은 끝이 없는 거예요. 거짓말을 이거를 덮기 위해선 또 다른 거짓말을 쳐야 되고 더 큰 거짓말, 더 큰 거짓말. 그러다 나중에 뻥. 신용카드 이거 썼다. 이거 메꾸고 이거 메끼다가 나중에 뻥. 똑같은 원리예요. 그리고 이 거짓말은 길게 못 갑니다. 진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4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국민들은 저들의 거짓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러나 진실이 지금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고 이런 진실을 꼭 전 국민에게 알려야만 합니다. 진실만 밝히면 뭐합니까? 알려야지. 우리가 에너지를 어디다 쏟아부어야 힘을 얻을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쓰셔야지 함부로 엄한 데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야구를 할 때, 축구를 할 때, 골프를 칠 때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임팩트가. 백스윙에다 힘이 잔뜩 들어갔고 정작 파워를 실어줘야 돼. 임팩트 때 딱 힘을 안 실어주면 그게 멀리 가겠어요? 야구도 마찬가지고 축구도 마찬가지고 뒤에다 잔뜩 힘을 줘놓고 공을 뻥 찰 때 힘아리가 없이 틱 차면 그게 볼이 나가겠냐고요. 강하게 나갔냐고. 우리가 목소리를 내더라도
어떨 때 임팩트를 딱 줘갖고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성과가 얼마만큼 나느냐 안 나느냐 그거를 가늠할 수 있는 거지, 엄한 데다 힘을 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이 딱 그 타이밍입니다. 진실들이 드러나고 팩트에 근거해서 저들을 무너뜨리려면 지금부터 딱 2, 3개월 힘을 빵 몰아서 우리가 응집을 해야 됩니다. 4년 전과 4년 후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틀립니다. 4년 전은 박근혜 정부가 무슨 6.25 때 북한군이 기습적으로 남침을 한 것처럼 갑작스럽게 당한 터라 증거라든지 팩트가 부족했기 때문에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은 돈을 먹지 않았다,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호소하는 시기였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오랜 시간 동안 거짓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우종찬 기자와 변희재 대표가 깜빵까지 갔다 오면서 노력 끝에 2권의 책으로 모든 상황을 팩트에 근거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검사, 판사, 언론사, 당시 탄핵에 가담했던 사기꾼들의 실명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 책의 내용들이 털끝 하나라도 거짓이 있다고 하면 이 정권에서 내비두겠습니까? 우종찬 기자와 변희재 대표가 지금 살아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4년 전과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라는 이야기고요. 탄핵 백서와 태블릿 PC 사용 설명서라는 2권의 확실한 무기가 우리에게 생긴 만큼 또 여러분들이 책을 사서 보시던가, 만약에 그런 여건이 안 된다면 편하게 귀로 들으시면 돼요. 제가 조금 고생해서 제작해서 여러분께 제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팩트를 가지고 탄핵의 진실을 전 국민에게 널리 알려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계시는 박 대통령을 구해내야죠. 우리가 말로만 그러면 됩니까? 이럴 때 구해내야죠.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내각제 개헌을 막아내면서 무너져가는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 손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대선 이야기하시고 대안이 뭐냐고 따져 물으시는 분이 있는데, 솔직히 냉정하게 따지면 저한테 대안을 왜 물어봅니까? 제가 무슨 나라의 녹을 먹습니까? 저는 세금만 갖다 바치는 여러분하고 똑같은 서민인데 저 국회의원한테 물어봐야지. 굳이 물어보신다면 대안은 바로 탄핵의 진실을 우리가 밝히는 게 아니라 다 밝혀졌으니까 이거를 전 국민에게 알리는 겁니다. 내각제 개헌을 막지 못하면 대선이고 뭐고 다시는 자유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뭔 놈의 대선이요? 껍데기 대통령? 언론사만 보시고 판단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언론사부터 정치꾼들, 여야가 한 몸이 돼서 지금 우리 국민들만 속이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지들을 위해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들이 탄핵의 주범들이기 때문에 지들이 살기 위해선 어떻게 하든지 국민들을 속여서라도 내각제 개헌을 반드시 관철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매일같이 진실을 찾아 하이에나처럼 하루하루 이렇게 진실을 찾아 헤매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무슨 낙으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맑고 깨끗한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 아들에게,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하는 사명감이 그 핵심입니다. 선이 뭔지, 후가 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내각제 개헌을 못 막아내면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어차피 허수아비 대통령 있으나 마나한 거 뭐 하려고 신경을 쓰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4.7 보선 때도 보셨다시피 이러한 진실만 전 국민에게 알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권은 빗자루를 꼽아놔도 가져올 수 있다는 걸 보시지 않았습니까? 서울, 부산. 자, 저들이 잘해서 갖고 왔어요? 보셨잖아요. 이런 진실을 우리만 알면 안 됩니다. 영상 아래 공유 버튼을 누르셔서 지인분들께 널리 알려주시고 다른 채널에도 널리 알려주십시오. 전 국민이 이런 억울하고 어마어마한 사실들을 알아야만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애국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로드에서 나가셔서 목소리 높여서 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럴 때도 있는 거지만 손가락 하나라도 애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이 상황, 우리 보수 애국 시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자유 대한민국 순식간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고려, 고구려, 발해 영원할 것 같았지만 역사 속에 묻히지 않았습니까? 조선 묻혔잖아요. 저부터 열심히 앞장설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에게 많은 힘을 주십시오. 저는 현명하신 여러분들을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